나무 인베스트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채널 개설한 지 첫 번째 방송이고 해서 저희 나무 인베스트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채널을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방향성을 이제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그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그 문의사항 있으시면 요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자산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총 위험에 대한 것들을 통제 관리하게 되면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이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한 분산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자산에 대한 배분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 쪽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가장 어프로치 할 만한 금융 상품들은 ETF,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위험을 정확히 안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 쪽의 기본적인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라 함은 어떤 가격의 움직임의 정도 또는 변동성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총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고 함은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크기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요. 이 변동성에 대한 산정은 표준 편차라는 그 산식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통해서 계산을 한 연간 변동성이 만약에 20%다. 그리고 그 시점에 자산에 대한 가격이 100포인트다 라고 했었을 때 연간 기준으로 해서 상한 가격에 대한 밴드는 이 2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상한 가격 120포인트, 하단 가격 80포인트 이렇게도 정의가 내려지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상단과 하단에 대한 가격에 대한 크기는 더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저희 쪽에서 그 변동성 산식을 측정하기 전에 일별 수익률을 이제 구하게 되거든요. 이 일별 수익률을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즉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날은 뭐 한 7%, 8% 이렇게 밴드가 움직이는 거죠. 이 밴드가 크면 클수록 어떤 리스크가 크다, 표준 편차가 크고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는 저희 그 표준 편차에 대한 전형적인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에서 요거를 산정할 때는 std-ev 그 함수를 쓰셔서 데이터 밴드를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그 표준 편차에 대한 값을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xi하고 x바에 대한 기본적인 요 데이터 변화는 수익률로 바꾼 뒤에 이 엑셀 펑션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총위험이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로 그 리스크를 이제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는 내용은 이 오렌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높이가 이제 총 위험이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큼은 비체계적인 리스크, 또 밑단에는 체계적인 위험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비체계적인 위험은 그 해당 기업의 고유 그 리스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 뭐 매출액이 얼마이고 뭐 당기순이익이 얼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소송에 대한 거, 뭐 분쟁에 대한 거, 뭐 횡령 사건에 대한 거, 즉 그 해당 기업 고유의 그 리스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 수를 쭉 늘리면 늘릴수록
이 면적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적어지죠.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위험을 제거하고 싶으면 개별 종목에 대한 개수를 이제 늘리게 되면 이 분산 효과로 인해서 비체계적인 위험은 많이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체계적인 위험은 그 해당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총 위험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 플러스 그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 위험을 감안해서 총 위험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0페이지에는 저희 쪽에서 추정하는 위험에 대한 측정 방법은 이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비체계적인 위험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산으로 해서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요. 체계적인 위험은 자산 배분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시장에 대한 배분을 하게 되면 체계적인 위험을 어느 정도 제거하거나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ETF 금융상품을 가지고 이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ETF는 총 10개로 이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는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원자재 이렇게 5개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갈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위험을 조금 더 이제 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금이나 물가 연동체, 농산물 등을 포함해서 10개의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총 위험을 최대한 줄이거나 관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으로는 딱 그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패시브다. 마켓 오르는 것만큼 떨어지는 것만큼 그 성과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펀드에 대한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베타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겠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전략적 자산 배분에다가 플러스 알파 수익을 확보하겠다라는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에 있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10개의 ETF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나무 인베스트 유튜브를 운영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